현재의 프롬프트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선권은 현재의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프롬프트에 충돌이 있을 때의 얘기고, 현재의 프롬프트에 언급이 되지 않은 맥락이 있다면 여러 가지 외부 맥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휴고와 AI입니다. 오늘 주제는 챗GPT의 메모리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GPT 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AI의 공식 문서와 커뮤니티 자료를 찾아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사용이 켜져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GPT 대화창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본인이 GPT를 쓸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뿐인가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뿐 아니라 대화의 형식이나 작업 패턴까지 GPT는 모두 기억하고 있고 현재의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과거 사용 습관이나 방법, 결과가 현재 작업에 도움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되는 메모리는 현재 작업에 득보다는 실을 때가 많습니다. 메모리 관리가 안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컨텍스트의 오염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거의 모든 작업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GPT UI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맞춤형 지침 설정과 대화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은 메모리 관리창이고, 대화창은 작업 공간입니다. 개인 맞춤 설정창은 흔히 톤 앤 매너라고 얘기하는 어조와 성격, 맞춤형 지침, 그리고 저장된 메모리, 대화 기록 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인 대화창은 가장 흔하게 쓰는 일반 채팅이 있고, 임시 채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메모리 설정 기준으로 기본 모드와 프로젝트 전용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UI를 살펴볼까요? 메모리 관련된 개인 맞춤 설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이드바 왼쪽 아래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하고 개인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개인 맞춤 설정창이 뜹니다. 이 창은 크게 4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설정하는 톤 앤 매너 부분과 항상 쓰는 규칙과 명령을 설정하는 맞춤형 지침, 그리고 보조적인 맥락인 프로필과 선호사항을 입력하는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맥락으로 동작하는 메모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맨 아래를 보면 개인 맞춤 설정이 작업 중 검색 쿼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개인 맞춤 설정은 톤 앤 매너, 규칙, 메타 컨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력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꼭 필요한 설정이 아니면 기본값으로 두세요. 맞춤형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입니다. GPT의 작업 공간 모든 곳에 프롬프트로 동작합니다. 입력에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는 사용자 프로필이고 보조적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락으로 동작하는 저장된 메모리와 채팅 기록 참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맞춤 설정은 동시에 채팅창에 동작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충돌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생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 문서를 보면 맞춤형 지침은 모든 채팅에 즉시 적용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지침은 맥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 메모리에 퍼스널리티 스타일과 충돌하는 가이드가 있으면 덮어쓰거나 특성을 감소시킨다 라고 합니다. 메모리는 정확하게 퍼스널리티보다 우선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리티는 프로필과 톤 앤 매너입니다. 프로필과 톤 앤 매너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없습니다. 또한 측정할 단서도 부족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메모리가 확실한 우선권이 있는 걸 감안하면 보조 컨텍스트인 개인정보가 우선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신성, 사용 빈도, 반복 사용성 등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화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작업 공간은 일반 채팅, 임시 채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업 공간이 왜 나누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채팅입니다. 우리가 채팅창에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대부분은 입력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 결과에는 현재의 프롬프트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선권은 현재의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프롬프트에 충돌이 있을 때의 얘기고, 현재의 프롬프트에 언급이 되지 않은 맥락이 있다면 여러 가지 외부 맥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화가 계속되면 GPT는 처음 맥락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성향이 안정적 운영임을 감안하면 충돌하는 맥락이 평균값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AI는 창의적 성공보다 안정적 실패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AI 모델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발전할수록
과거의 습관이나 수준은 발목을 잡게 될 거고 AI의 성능이 사용자의 운영 능력을 넘어설 겁니다. 아니 이미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모델일수록 메모리 운영 능력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저장하느냐? 대화 중에 기억해 또는 저장해라고 하면 GPT는 맥락을 기억하거나 문장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메모리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GPT는 반복 사용이나 장기적으로 유용하다 판단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메모리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기억해 답변 전에 내가 이해한 목표 제약을 2줄에서 5줄로 정리하고 누락 충돌이 있으면 즉시 지적해라 라고 입력합니다. 참 여기 참고로 이 태그는 제 메모리 때문에 출력되는 겁니다. GPT가 메모리를 저장을 하면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 됨이라는 링크가 생기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내용을 툴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클릭하면 메모리 관리 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맞춤 설정 창에서 메모리 관리를 클릭해 메모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 창에서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해보면 자동 관리, 기록 보기, 모든 메모리 삭제가 있습니다. 자동 관리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기억시키거나 GPT 스스로 저장한 메모리에 적용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삭제합니다. 특히 스스로 저장한 메모리는 사용 빈도나 최근성, 재사용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저장된 메모리로 사용하거나 삭제합니다. 저장 용량이 한도에 도달해도 삭제 또는 축소합니다. 저장 용량이나 저장 길이에 대한 정확한 문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픈AI 헬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메모리 옆에 점 3개를 클릭하면 하나씩 삭제도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를 삭제해도 30일 동안 서버에 보관이 되고 사용자가 열람 또는 복원은 불가합니다. 채팅 기록을 삭제해도 메모리는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내가 메모리를 저장한 대화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도 메모리가 삭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용자는 기억해, 저장해라고 직접 명령으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해, 잊지마, 명심해라는 대화 내용 또는 장기적으로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맥락으로 GPT 스스로 저장합니다. 불필요한 메모리가 쌓이는 이유는 대화가 길어질 때 이전 대화의 내용을 GPT가 기억 못할 때 이 내용을 잊지마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대화창에 한정된 내용이었는데 GPT는 자의적으로 메모리로 저장해야 할 맥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을 등록하신 분이면 매일 일정 같은 경우 메모리로 기억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등록한 일정이 일주일 정도 후에 메모리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임시 채팅입니다. 임시 채팅도 일반 채팅과 마찬가지로 모든 메모리에 영향을 받을까요? 공식 문서에는 톤 앤 매너와 맞춤형 지침은 임시 대화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경험도 일치하며 저 또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메모리나 채팅 기록 또는 프로젝트 메모리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싶으면 임시 채팅에서 작업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분야의 작업을 할 때 진행이 이상하게 이전 작업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임시 채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춤형 지침과 톤 앤 매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맞춤형 지침과 톤 앤 매너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규칙을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는 임시 채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에이전트 못지않게 잘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뭐하는 기능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된 소스로 장기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사용 방법은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 첫째, 일반 채팅에서 작업을 하다가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보관할 때는 고정하거나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작업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작업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로 이동시킵니다. 대화창에서 오른쪽 위 점 3개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이동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존의 프롬프트에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채팅 고정과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것의 차이는 단지 사이드바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정한 것은 채팅 기록 참고에 들어가지만 아카이빙한 것은 채팅 기록 참고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레퍼런스 히스토리가 켜져 있으면 사용자가 해당 채팅을 삭제 또는 아카이브하지 않는 한 과거 대화의 정보를 유지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에 저장하면 채팅 기록 참고의 참고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바의 프로젝트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만들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을 선택하면 메모리 설정창이 뜹니다. 여기에 기본값과 프로젝트 전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기본값은 프로젝트 내의 메모리와 외부 채팅 메모리가 서로 간섭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전용은 프로젝트 자체 메모리만 쓴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설정은 사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프로젝트를 만들고
오른쪽 위 3개의 점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침은 최대 입력이 8,000자입니다. 이는 GPTs 지침 입력 제한과 동일하고 GPT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워드로 옮겼을 때 대략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지침 박스 오른쪽 아래를 드래그하면 지침창이 넓어집니다. 파일은 추가는 한 번에 10개까지 할 수 있지만 구독 형태에 따라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모리를 기본으로 설정한 프로젝트도 공유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전용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관련 테스트입니다. 우선 메모리를 기본 모드로 선택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메모리가 저장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저장된 메모리에 응답의 첫 줄만 태그 1개를 표시한다를 저장해 놓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태그가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저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문 운영 방식에 잘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테스트를 위해 메모리를 전부 지웠거든요. 지웠던 메모리도 출력된 게 여전히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를 삭제해도 30일간 서버에 저장된다. 메모리는 설정은 거의 딜레이 없이 적용되는데 삭제된 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반 채팅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전용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장된 메모리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프롬프트는 나에게 아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대화해 라고 썼습니다. 출력을 보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그가 적용이 안 됐죠.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명령어에 기억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메모리 저장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그 지침을 메모리에서 지우고 맞춤형 지침으로 작성해서 프로젝트 내의 다른 대화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지침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프로젝트 전용에서 맞춤형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의 내용, 맞춤형 지침은 설정 즉시 모든 대화에 적용된다라는 언급이 있고 제 개인적인 테스트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화창을 바꿔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입력한 아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대화하라는 메모가 있는 걸로 봐서 프로젝트용 내부 메모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온 걸 보면 프로필이 적용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반 대화에서는 톤 앤 매너, 맞춤형 지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저장된 메모리, 채팅 기록 참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자, 임시 대화는 톤 앤 매너가 적용되고 맞춤형 지침 적용되고 메모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기본 모드는 톤 앤 매너 적용, 맞춤형 지침 적용, 메모리는 저장된 메모리만 적용됩니다. 채팅 기록은 참조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전용 모드는 톤 앤 매너 적용, 맞춤형 지침 적용, 메모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활성화한 상황이라면 프로젝트 전용과 임시 대화창 그리고 프로젝트 기본 모드, 일반 대화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내가 죽어라고 설계한 프롬프트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규칙과 선호를 분리해서 메모리를 관리하고 임시 대화창으로 자주 비교해보고 중요한 작업은 프로젝트 온리에서 오염을 차단하십시오. 결과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품질이 좋아진다는 단편적인 말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관점의 차이로 사용자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꺼두시고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메모리 관리가 가능할 때까지. 그리고 운영이 가능해지더라도 채팅 기록 참고는 무조건 꺼두시고 사용하세요. 채팅 기록 참고는 어떤 맥락이 혼입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프로젝트와 임시 대화창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맞춤형 지침도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장된 메모리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모리 중 가장 효용성이 좋은 걸 두 가지만 추천드립니다. 챗GPT 메모리뿐만 아니라 제미나이의 요청사항에 등록해서 사용해보세요. 태그 지침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습니다. 우선 대화가 길어질 때 이전 대화를 언급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난감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태그를 해두면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이 태그만 복사하면 돼서 이런 경우 되게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이나 대화를 살펴볼 때 태그가 있으면 누락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와 AI로 작업을 검토시킬 때도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일단 사용해보시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제 경험상 공유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일반 채팅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임시대화나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겁니다. 목적에 맞게 대화창만 사용해도 결과가 다양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제가 방학 동안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행평가 AI 활용 강의를 하거든요. 겸사겸사 제미나이 인증서도 받고 테스트 겸 학생용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강사용은 발급이 되고 웹용 배지도 줍니다. 학생용도 배지는 주는데 인증서가 PDF로 인쇄하는 형식이라 이름이 합성한 것처럼 나오네요. 이참에 이런 인증 과정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채팅방 주소로 들어와 주세요. 입장 코드는 6901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